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과제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좀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빠진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 이제 구조체 부분을 강의를 진도를 좀 나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과제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좀 했었는데 설명 부분에서 조금 빠진 부분을 좀 한 가지를 추가를 할게요. 이 부분은 이미 공지를 했는데 LMS에 이미 공지를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부터 100 사이 어떤 랜덤 함수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플러스 1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플러스 1을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제 질문이 나왔던 게 101로 나누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01로 나누면은 0부터 100까지가 되고 그래서 나온 우리는 100으로 나머지를 구해서 0부터 99까지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플러스 1을 해줘야지 1부터 100까지 사이에 의미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LMS에 공지를 해뒀으니까 여러분들이 공지 부분을 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아마 내가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잘 했던 내용들인데 자, 이게 보면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했죠? 이렇게 이 메인 함수가 있고 메인 함수 뒤에 나오는 이런 함수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메인 함수 뒤에 나오면 이 함수들은 이 컴파일러에게 나 이제 이런 함수를 사용할 거라고 미리 알려줘야 돼요. 미리 알려주고 자, 그래서 함수가 이런 형태고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를 우리는 알려주는 형태를 우리는 우리는 함수 원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함수 원형, 함수 프로토타입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get average라는 함수 그리고 get std, div 이 두 가지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할 거고 그 함수를 미리 사용할 거라고 알려주는 걸 우리는 앞에서 알려줘야 되고 그 알려준 형태를 우리는 함수 원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함수 원형은 이렇게 보통 이제 얘를 함수의 헤더 얘를 이제 함수의 바디, 함수의 몸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함수의 원형은 함수의 헤드만 이렇게 쭉 나열해주면 된다. 이렇게 나열해주면 된다. 그리고 뒤에 세미콜론 붙이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자,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넘겨보면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슬라이드를 보면 되겠네요. 자, 함수 원형. 그러니까 함수 원형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함수 헤드를 전부 다 데이터 타입하고 그리고 변수명까지 적어줘도 되고 그리고 또는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 타입만 이렇게 알려줘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변수명은 생략 가능하다. 변수명 생략 가능하다. 그러니까 함수 프로토타입은 이렇게 변수명이 생략 가능해요. 근데 실제로 함수를 만들 때는 이렇게 자료형과 이 변수명까지 다 이렇게 당연히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지를 해서 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구조체 부분 우리가 이제 남은 진도를 좀 나가 봅시다. 구조체 남은 진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구조체 변수에 대입하고 구조체 배열 부분도 우리가 쭉 살펴봤죠. 구조체 배열도 살펴봤고 그래서 구조체 배열은
사실 특별한 게 없죠. 기본 자료형, 인티저 기본 자료형 배열. 예를 들어서 인티저 기본 자료형은 이렇게 배열을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배열 3개 만들면 이렇게 3개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각각 하나가 인티저형이라면 구조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가 구조체이고 이 구조체를 여러 개 만들면 구조체 배열이 된다. 이게 이제 구조체 우리는 구조체 배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구조체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도 우리 이제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구조체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 살펴봤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하면 첫 번째 배열, 구조체 배열, 두 번째 구조체 배열, 세 번째 구조체 배열에 각각 이 값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초기화할 수 있다. 초기화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실습 예제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되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떻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이 구조체가 이렇게 생겼죠. 앞에, number, 이게 이제 구조체 생긴 게 이렇게 있죠. number. 얘는 인티저 타입이고, 그리고 캐릭터, 네임, 20개짜리 인덱스. 해서 예를 들어 20개 있으면 얘는 이름이 네임이고 그리고 뒤에 그레이드가 있죠. 자, 그래서 구조체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자, 이런 형태의 구조체를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구조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어,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배열을 만들라고 그러죠. 몇 개? 3개. 둘, 셋. 자, 음, 이렇게 쭉 만들면 되죠. 자, 그렇게 하고, 자, 봅시다. 자, 이제 반복문을 돌면 되죠. list i에, 자, list i면 i가 0이죠. 실제로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죠. 그래서, 자, 0번 인덱스에 점 number, 점 number, 점 number에다가 점 number의 주소에다가 어떻게 해요? 스캔앱을 받아오라고 좀 학번을 그럼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번이 100번, 200번 이렇게 학번을 입력하겠죠. 여기에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스캔F 이렇게 입력 받으면 퍼센트 %S로 입력 받으면 우리가 뭐 홍길동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기에 홍길동 이렇게 쭉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점수 뭐 90.5 이런 식으로 점수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까 봐 얘기를 하면 자, 여기 보면 얘는 여기에 주소 연산이 앞에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연산자가 많죠. 얘도 연산자고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것부터 먼저 실행하는지를 잘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리스트 그리고 배열 인덱스 점 넘버 이렇게가 맨 처음에 실행 1번 그리고 두 번째 점 이게 2번 그리고 나서 얘가 실행이 다 되고 나면 그러니까 실행이라는 게 얘가 우선순위에서 먼저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러니까 실행이라고 하면 되겠죠. 실행이 되고 나면 실제 위치는 어디죠? 그러니까 여기죠. 이곳의 주소. 이곳의 주소. 그러면 이곳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000번지면 1000번지에 값을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게 세 번째 3번이죠. 자, 혹시 이게 좀 헷갈린다. 그럼 연산자 우선순위 표를 우리가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 표가 있죠. 그 연산자 우선순위 표를 보면
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얘가 먼저 실행되고 그리고 점이 실행되고 그리고 이 주소 연산이 실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아이고 그리고 쭉 반복문 돌면서 아까 그 3개짜리 여기 한번 삽입 입력하고 여기에 또 입력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도 또 입력을 하고 자, 이렇게 스캔애플 입력을 하고 그 입력된 내용을 어떻게 하면 된다? 또 출력해 주면 되죠. 그래서 출력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이 구조체의 멤버들을 접근을 하고 싶으면은 구조체 점 number 하면 그 구조체 안에 있는 멤버를 우리가 읽고 쓸 수 있다. 자, 읽고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 점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구조체를 이렇게 구조체의 모든 변수는 값과 주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value and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은 value이죠. 이만큼은 이제 값이죠, 값. 오케이. 그래서 값으로 내가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로 구조체 멤버를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점을 찍으면 되고 어, 그리고 포인트를 가지고 구조체를 접근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화살표 연산자, 이 화살표 연산자로 자, 참고를 접근을 할 수 있다. 자, 조금 이따 한번 더 봅시다. 자, 오케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행을 좀 해보고, 자, 하나씩 가능하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F10번을 통해서 한 줄씩 실행해 보면서 어떻게 입력되는지를 좀 보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해도를 높이는 데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자,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그렇지. 얘기도 했죠. 구조체와 포인트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만큼 여기 이제 구조체가 있어요. 이제 구조체가 있고 이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얘를 value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값이니까 value. 자, 그런데 이 value를 가리키는 어떤 포인터가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티저에서도 인티저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죠. 그 가리킬 수 있는 포인트는 뭐였죠? 인티저 포인트. 이 구조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트는 뭐예요? 구조체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오케이. 그래서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트는 방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자, 구조체 변수명을 하나 만들고 초기화를 하니까 이제 이게 이제 값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명 P. 그렇게 하고, 이 S가 구조체죠. 구조체 값이죠. 그럼 구조체 값이 있는 곳의 주소,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작 주소 여기죠. 사실 이 주소는 우리가 메모리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한 1000번지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0번지에 있다고 가정하면, 이 시작 주소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이게 치환되죠. P 변수 안에 들어가겠죠. 그럼 P 변수 안에는 값이 뭐가 들어간다? 1000번지 우리가 1000번지라고 가정했다면 1000번지가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해보면 이 S는 우리가 구조체 값이니까 S.number 하면 이제 하나씩 출력할 수 있고 그리고 이 P는 어디죠? P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1000번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포인트 연산할 때 간접 참조 연산자 이 에스트리크 붙이면 어떻게 되냐고 했죠? 그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라고 했죠. 오케이.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값. 그리고 거기에다가 점하면은 값이니까 값에서 점하면 그 안에 있는 멤버를 접근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로를 열고 닫은 이유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포인트를 먼저 계산해줘야 이 간접 참조 연산을 먼저 해주고 간접 참조 연산을 먼저 해주면 이만큼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점해야지 이 멤버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비슷한 방법으로 이
화살표 연산자는 구조체 포인트로 멤버를 참조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P 똑같이 했고, P 했고, 아까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이렇게 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P의 화살표 연산자를 통해서 그냥 멤버를 이렇게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P가 가리키는 구조체 변수 P가 가리키는 구조체 멤버 둘 다 똑같은 잠깐만 이건 둘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네요. 오케이 이렇게 둘 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이 가지는 그래서 이 연산자를 잘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값 값으로 멤버를 접근할 때는 점을 접근할 수 있고 포인트로 멤버를 접근 얘는 값으로 멤버를 접근 그래서 값으로 멤버를 접근할 때는 점 찍고 주소로 멤버를 접근할 때는 포인트 화살표 찍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방금 얘기했던 점으로 참조하는 부분 그리고 화살표로 참조하는 부분 자 구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똑같은 곳을 그 접근을 하는데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그리고 이제 이 포인트 안에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이 구조체 안에 그러니까 얘는 구조체고 얘도 구조체죠. 구조체 안에 멤버가 포인트 변수가 이렇게 멤버로 들어갈 수도 당연히 있겠죠. 포인트가 멤버 변수 들어갈 수도 있다. 자,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 구조체가 하나 있는데 이 구조체에서 어떻게 한 거냐면 자, 이 구조체 안에서 맨 첫 번째 넘버 두 번째 네임 세 번째 그레이드 네임 먼저 배열로 되어 있고 그레이드 그리고 얘는 네 번째는 DOB라는 포인터 변수예요. 포인트 변수 그리고 이 포인트 변수 오케이 포인트 변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죠? month, day, year라는 구조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 structure date 아까 structure date가 얘죠. 그래서 얘는 이름을 D라는 이름으로 주고 여기에 3, 20, 1980 초기화시키고 자 struct student S 얘가 이제 S죠. 여기에 2019 2019 001이라고 초기화를 시키고 그리고 여기 네임에는 KIM 하고 널 문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4.3이 여기에 들어가요. 자, 그리고 나서 자, s.dob s.dob는 어디죠? 여기죠. 왜냐면 s.dob면 여기죠. 자, 여기에 뭘 하라고 그러죠? D의 주소를 여기에 넣어달라고 그러죠. D의 주소가 우리가 주소는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0번지라고 가정해 봅시다. 1000번지가 시작 주소는 시작 주소를 여기 넣어달라고 해요. 오케이. 시작 주소 1000번지 들어갔어요. 자, 그렇게 하고 출력을 해봅시다. 학번 s.number 뭐 당연히 출력할 수 있겠죠. 숫자 어떻게? 십진수로 정수 형태로 자, 그 다음에 s.name %s 형태로 s.name이면 s.name 여기죠. kim 널 문자 만날 때까지 출력 kim 출력할 거고 자, s.grade
S점 그레이드 여기죠. 4.3 출력하겠죠. 어떻게? 플로트 형태로, 실수 형태로 4.3 출력할 거. 자, 그리고 생년월일 S.DOB 여기죠. S.DOB. 근데 DOB에서 포인트를 이제 DOB에서 화살표 year라고 얘기를 하죠. 화살표 year가 어디냐면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얘기해요. 1000번지죠. 1000번지면 여기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어떻게 year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1980 이거 하면 1980이라는 값을 액세스할 수 있고 자 다시 s.dob는 여기죠. 여기 가보니까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주소가 있어요. 주소로 어떻게 구조체 포인트 주소죠.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화살표로 멤버를 액세스할 수 있죠. 왜냐하면 포인트니까. 값이 아니고 포인트예요. 포인트니까 month 여기죠. month.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이만큼은 3을 액세스한다. 자 그리고 s.dob 그리고 다시 day 그게 포인트니까 화살표 20이라는 값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잘 해줄 필요가 있다. 오케이. 자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도 출력이 되나? 학번 이름 학점 1990 1980년 어쨌든 뭐 아마 약간 오타가 있나 보네요. 1980년 3월 20일 자 이렇게 출력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 코드 적고 그리고 이거 라이팅 이거 쓰고 그리고 메뉴에다가 샵 define include stdio 좀 하면 이제 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해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오케이.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생긴 게. 자, number, name. 자, 이게 이제 널문자라고 했죠. 자, 이거 그리고 4.3 그리고 DOB가 얘가 이제 이렇게 가리켜. 사실은 얘가 얘를 이렇게 가리킨다기보다는 이 시작 주소를 딱 가리킨다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죠. 오케이. 왜냐면 항상 포인트는 어떤 변수, 어떤 객체의 시작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헷갈릴까 봐 높아심에 여기다 여기 자 그리고 이제 구조체를 우리가 가지고 이제 함수하고 이제 같이 이용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자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구조체를 함수의 인수이든 인자로 전달하는 경우 구조체의 복사분위 함수로 전달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구조체와 함수 부분은 우리가 변수와 함수 또는 변수를 함수의 인자로 넘기는 것과 사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구조체도 변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그 인티저 A 이와 같은 기초형 자료형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변수예요. 근데 구조체는 이렇게 뭔가 좀 여러 개가 묶여 있는 거고 그 변수는 단일 자료형이고 똑같아요 사실. 똑같은데 이제 이 구조체와 함수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조금 더 우리가 리마인드를 시키기 위해서 자 구조체는 일반적으로 복사분위 함수로 전달되게 된다. 그리고 만약 구조체가 크면 그만큼 시간과 메모리 소요가 많이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메인 함수가 여기 있고 자 구조체 스트럭처 스튜던트 A, 스트럭처 스튜던트 B라고 해서 구조체에 변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구조체 변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구조체 변수가 예를 들어서
A, B라는 이름으로 구조체 변수가 뭐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equal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근데 함수 호출할 때 얘가 이제 함수 호출되죠. 호출할 때 A하고 B를 어때요? 인자로 넘기죠. 인수로 전달을 하죠. 근데 전달할 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주소를 넘기지 않고 이 A하고 B를 넘기면 어떻게 돼요? 복사본이 전달된다고 우리가 얘기했죠. call by value 값이 전달돼요. call by value라는 얘기는 복사본이 전달된다는 얘기고 근데 만약에 이제 구조체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은 사실 크진 않는데 구조체 여기 안에 배열을 막 100개, 1000개 잡아놓고 구조체 멤버 변수도 좀 개수가 많으면 이 복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사실 오래 걸리긴 해요. 어쨌든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복사본이 전달되고 그럼 여기서는 이 복사본이 따로 이렇게 복사본이 하나 새로 생기는 거죠. S1, S1, S2 얘하고는 별개의 복사본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복사본 이 복사본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어떤 안에서 연산을 해요. 연산을 하고 연산된 결과를 리턴을 하겠죠. 자, 리턴을 하고 리턴된 결과를 이제 여기서 받아서 처리를 하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조체를 함수의 인수로 전달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형 함수로 전달할 때하고 똑같아요. 사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 메인 함수에서 마찬가지로 구조체 A와 B라는 구조체 변수가 있어요. 자, 구조체 변수가 있고, 오케이. 이 변수를 이번에 전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소를 이렇게 전달하죠. 주소. 주소를 전달했어요. 주소를 전달하면 이 주소를 전달받는 이 함수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소로 받아야 되죠. 주소를 전달했으니까 주소로 받아야 되죠. 주소를 받으려면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포인트. 자, 그래서 structure student이고 포인트 뭐 이 앞에다가 이거 붙여주면 되죠. 그리고 P1 또는 P2 뭐 물론 다른 이름으로 해도 되겠지만 그래서 P1, P2 있고 여기 이제 잠깐만 내가 지금 실수를 잠깐 그림의 실수가 있었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자, 이게 이제 P1, P2가 있는데 P1, P2에는 그럼 이제 뭐가 들어가 있죠? 구조체 주소가 1000번지 예를 들어서 1000번지, 2000번지라면 P1은 여기에는 1000번지, 여기에는 2000번지가 들어가겠죠. 왜냐면 아까 조금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값을 다 복사를 했는데 값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포인트를 전달할 수 있어요. 자, 포인트를 전달하면 1000번지, 2000번지를 여기다가 포인트를 가져왔고 그러면 P1에 포인트 접근하고 넘버 여기 하면 어떻게 돼요? P1 여기죠. 여기에 넘버면 여기죠. 맨 앞에 있는 넘버. 여기 어떤 값이 있겠죠. P2도 마찬가지로 P2가 2000번지니까 2000번지에 가서 넘버 어떤 값이 있겠죠.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리턴을 1을 하든 2를 하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다르죠. 구조체에 이번에는 포인트로 함수의 인수를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자, 장단점이 조금 있는데 시간과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사할 때 아까 복사를 막 다 해야 되는데 복사 다 안 해줘도 되죠. 왜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복사를 해줄 필요 없고 그냥 여기에 있으라고 위치만 알려주는 거죠. 위치만 주소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함수에서 혹시나 이 원본을 값을 막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P1 넘버다가 여기에다가 100 이렇게 어사인하면 여기 이제 100이 들어가 버리겠죠. 어쨌든 원본 해석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 프로그래머가 잘 작성을 잘 해야 되듯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구조체와 함수 부분을 그러니까 call by 조금 전에 value 이 부분은 call by reference 포인트로 그래서 원본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 자, 구조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메인 함수에서 이 구조체 A라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쭉 하고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잠깐만요. 메인 함수에서 구조체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 안에 초기 안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초기 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얘가 create라는 함수로 부르네요. 그럼 create 함수로 가봅시다. 이 create 함수에서는 create 함수에서도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또 여기에 구조체 함수를 구조체를 하나 선언을 하죠. s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실제로 여기는 값을 집어넣고 있네요. 그리고 4.0. 자, 그렇게 하고 이 s를 구조체 자체를 리턴을 하죠. 구조체를 리턴을 해요. 구조체를 리턴을 하면 이 구조체에 리턴된 값이 어떻게 이제 이만큼이 어때요? s로 치환되어서 이 s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s를 리턴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값들이 원래 여기에 있는 값들이 복사가 되어서 3, 8, 4.0이 여기에 복사돼서 들어와진다. 들어오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조체는 대입 연산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대입 연산을 하면 대입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구조체 안에 있는 멤버 변수들이 하나씩 하나씩 복사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이 어떻게 하나씩 복사돼서 여기 들어가신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오케이. 이 정도로 구조체를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 연산을 하는 이 랩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풀어봅시다. 두 벡터합을 구하는 이 함수를 만들 거고, 이 함수는 두 개의 벡터를 인자로 전달받고, 덧셈하고 덧셈의 결과를 반환한다. 뭐 방금 우리가 예제로 봤던 문제하고 전혀 이렇게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구조체 만들고, 그러니까 구조체 선언하고, 그리고 얘는 함수 프로토타입, 함수 원형. 자, 그래서 이 구조체 안에 이제 초기화를 하죠. 초기화를 하고 get factor 썸하고 구조체 값으로 넘기죠.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값이 그냥 통째로 복사가 되는 거죠. 주소를 넘긴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서 받아온 값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A하고 ABX 두 개 다 하고 A에 Y, B에 Y 둘 다 더해서 리절트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리절트를 반환하면 그 반환된 값이 썸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sum.x, sum.y 하면 두 개 더한 결과값이 출력이 될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조체는 여기까지가 진도가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구조체는. 그러니까 진도가 나가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우리가 진도가 거의 다 나갔는데요. 그래서 공용체는 하지 않을 거고 열거형도 진도는 안 나갈 거예요. 이제 아마 조금 뒤에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다른 수업 시간에 조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 type define이라는 것만 좀 보고 이번 학기 진도는 다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ype define이라는 게 있는데 type define은 뭐냐 하면 type define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떤 자료형의 별명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료형의 별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 자료형의 type define은 기본 자료형에 새로운 자료형을 추가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해서 자리형의 별명을 만들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이름에 각자 여러분들 별명이 만약에 있으면 별명을 부를 수도 있듯이 자료형도 별명을 부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type define unsigned character는 잠깐 띄우고 byte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부터 나는 unsigned character는 이 byte라는 별명을 붙여줄게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의 자료형은 이런 자료형이 있는데 새로운 자료형으로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별명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자료형. 근데 완전 뭐 사실 이게 우리가 새로운 자료형 약간 영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자료형인데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자료형이라는 결국은 별명을 붙인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type define unsigned character하고 byte 이제 이 별명을 붙였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바이트 한 칸 띄우고 인덱스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실제로 unsigned integer 인덱스 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바이트라는 자료형의 인덱스라는 변수명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사실 바이트라는 자료형은 unsigned 캐릭터였죠. unsigned 캐릭터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냥 별명을 붙이는 거구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type define integer는 int 32. 그래서 이 type define을 하면 integer라는 이 자료형은 이제는 나는 int 30이라는 이름으로 별명을 붙일 거야. type define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별명을 가지고 별명 자료형을 가지고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구조체도 type define으로 우리가 별명을 붙일 수 있어요. 자, structure 이렇게 구조체가 있어요. 자, 그런데 type define 하고 type define 하고 이 structure point는 이제는 나는 이름을 point라는 이름으로 별명을 붙이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포인터 A, B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structure point A, B 하는 것과 동일한 일을 하는 거죠.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예제를 이걸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2차원 공간상의 점을 포인트 타입으로 정의하는 그런 이그젬플이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것과 약간 다른 형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type define 앞에 붙이고 structure 포인트하고 가로 열고 닫고 structure를 이제 선언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포인트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자, 사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풀어서 쓰면 type define structure 포인트 가로 열고 중괄호 열고 int x int y 하고 중괄호 닫고 그리고 포인트 하면 이만큼의 구조체를 나는 이름을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별명을 붙일 거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고 포인트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있죠. 포인트 P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구조체 형태를 변수를 만들겠다. 왜냐면 이제 우리는 별명이 포인트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 있는 이 예시는 사실 특별히 어려운 게 전혀 없죠. 그래서 구조체로 이 함수로 넘길 때도 이게 실제로는 스트럭처 이름이 뭐였죠? 포인트 스트럭처 포인트 P라고 이름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를 줄여서 어떻게 이렇게 한 거죠. 포인트 P. 그래서 이만큼이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별명으로 붙여졌다. 별명이 되었다. 자, 그래서 함수 인자 전달할 때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오케이. 이 부분까지만 보고 뒤에 부분은 뭐 지금 지금 참고로 보고 이 부분은 그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참고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뒤에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필요한 부분 잠깐만요. 이 도전 문제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참고해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번 학기는 잠깐만요. 오케이, 이 부분 참고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케이. 자, 그래요. 이번 학기는 구조체까지 그리고 타입 디파인까지 해서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실습으로 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제하고 실습으로 했던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해서 학습을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기말고사 잘 봅시다. 네.